안녕하세요, 바른건축입니다. 저희 바른건축은 60평형 이하의 소규모 건축 중에서도 철골과 판넬 공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 판넬로만 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디자인에 제한이 많이 걸리는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쁘게 만들지. 근데 판넬이라는 자재의 특성상 판넬의 느낌 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하면 자재에 덧붙이는 공사를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형태를 조금만 틀어지게 해줘도 비가 셀 수밖에 없는 누수점이 생기고 시공법상 판넬에서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공법으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불어 공사비 감액을 위해서 LED 철골조를 사용하다 보니 레이아웃을 짜는 것에 대한 한계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이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지금 뒤에 보시는 파주 현장의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규모는 32평이고 건축물의 폭은 14.9m, 그리고 깊이는 7.1m입니다. 높이 같은 경우에는 처마 높이 기준 3.5m, 용마루 높이는 5.5m입니다. 외부 판넬은 징크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했고 벽체는 225T, 그리고 지붕은 260T를 사용했습니다. 판넬의 규격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니까 그 견적 보시거나 그러실 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디자인을 하면서 디자인 포인트는 큰 창을 최대한 디자인에서 어우러지게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창이 들어가면서도 상가로서의 가치가 있고 공방으로 쓰기도 좋고 사무실로 쓰기도 좋고, 그리고 창을 조금 줄이거나 이런 디자인을 넣었을 때도 어색하지 않은 것들을 만드는 것이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외관 형태를 만든 것이죠. 이 외관 형태에서 중요한 점은 박공 라인과 그 다음에 벽체 라인이 정확하게 전면으로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공 라인과 벽체 라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에 대비되는 색상을 이용해서 선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줬죠. 그래서 벽체부터 지붕 라인까지 해가지고 똑 떨어지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전면에서 보여지는 뷰는 그런데 측면으로 조금 돌아왔을 때 벽체와 처마가 만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벽체 판넬과 지붕 판넬을 못따기를 해서 거기에 만나는 빗물바지 부분을 손바닥만하게 작게 만들어 가지고 누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잡으면서도 그 디자인을 가장 심플하게 끌고 가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벽면과 지붕판이 만났을 때 이게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한 건물 치고는 작은 빗물바지로 전환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와 외부가 같이 소통하게 해주는 창호로서의 역할이 큽니다. 근데 건물에서 앉았을 때 건물 내부에서 바라봐야 되는 방향이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이 건물을 바라볼 때 어느 방향에서 정확하게 봐야 되는지가 정해지죠. 이게 건물의 파사드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 하나를 통해서 내부와 외부가 정확하게 소통을 할 수 있죠. 다만 여기는 이제 파주 도심지기 때문에 정원 공간이나 마당 공간을 크게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 외곽으로 나갔을 때는 마당 공간과 그 다음에 정원을 훨씬 더 넓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디자인이 조금 더 소통하기 좋은 건축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디자인을 했을 때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은 벽체가 같이 지붕과 같이 처마로서 뽑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건축 면적으로 들어갑니다. 도심지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나 이런 것들에 제한을 받아서 건물을 크게 뽑는 것이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 외곽으로만 좀 나가서 내가 60평형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면 55평 이렇게 필요한데 이런 디자인을 넣고 싶으시다. 그럼 실제로 건물은 60평으로 건축 면적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이런 장식 부분에 대해서 할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 면적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시공이 가능한 디자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빗물바지가 다른 건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까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작죠. 이게 빗물이 비가 왔을 때 넘치거나 오버플로우 되는 그런 것들은 없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최대 강수량이라든지 이런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정을 했을 때 사실 60평형 같은 경우는 배수구가 100파이짜리로 해가지고 3개만 있어도 커버는 쳐요. 근데 요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배수구와 배수구와의 간격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해당 건물 같은 경우는 30평형이고 그리고 여기를 제외하고서는 좌우에 100파이짜리로 해가지고 총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배수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차단을 할 수가 있고, 제일 큰 핵심은 그거예요. 지붕에서 빗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빗물바지에 갇히겠죠. 그리고 빗물바지를 통해서 선원통까지 끌고 오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빗물 바지 안에서 물이 순식간에 차오르거나 그랬을 때 이 물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요 안에서 여기 간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빗물 바지가 이 벽에 바짝 붙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오르는 물은 자연스럽게 벽체 쪽으로 오버플로우가 되고, 여기 오버플로우 되는 레벨은 무조건 지붕판과 벽체판이 닿는 요 조인트 부분보다 낮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빗물이 내부로 들어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연 낙수가 되는 거네요, 그런 부분들은. 그죠? 오버플로우 될 때만.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내부에 프레싱을 다 접어서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또 특별하게 있나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 판넬은 무조건 내부 철판과 그 다음에 외부 철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부 철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이보리색으로 되어 있거나, 그리고 아이보리에서 예를 들어 컬러를 바꾼다고 해도 골 무늬가 있는다든지 해서 저희가 마감재로 쓰기에는 좀 부적합한 판넬들이 많죠.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로 시공을 했을 때 사실 최대의 장점은 그냥 붙이고 땡이다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마감재로서 마감 지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마를 뺀다든가 하는 거는 굉장히 디자인에다가 힘을 주고 여기에 신경을 쓴다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 탈피를 하고 싶어서 저희 바른건축에서 지금 사실 이 징크 샌드위치 판넬인데 징크처럼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 철판이 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철판만의 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목재로 마감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기타 뭐 콘크리트나 아니면은 파벽돌 이런 것들로 마감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다만 저희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는 요 전면부까지 오는 후레싱만 마감을 해드리고, 내부는 다른 걸로 채운다든지 아니면 바른건축에서 하게 되면 철판 후레싱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다 덮어서 요 두께감과 이런 디자인을 갖출 수 있는 스케일로 마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 건물은 징크 건물인데 볼트리스 판넬로 지을 수도 있나요? 물론 지을 수 있죠. 볼트리스 판넬로 짓게 되면은 조금 더 시공비도 절약이 되고, 뭐 창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누수 위험성이나 이런 건 절대적으로 줄어들 거예요. 제가 이 고민을 만약에 지금 이제 의뢰를 받거나 이러면은 저는 그냥 이제 말씀을 드리기를, 저희는 시공 안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거 해당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 비용이 5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요 공사를 볼트리스를 줄인다고 해도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비용은 줄어들긴 하겠지만 퀄리티가 많이 낮아질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부터 이 디자인을 했던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많이 멀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건축물 같은 경우는 벽체나 지붕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징크로 해줬을 때가 가장 어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징크가 가장 잘 어울리고, 그리고 내부 후레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볼트리스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울리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나 전반적인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저희 바른건축에서는 해당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징크로 했을 때 저희가 조금 더 고객님들께 올바른 상품을 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볼트리스 시공은 네, 가능은 하지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런 건축물, 그러니까 저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박공형 뭐 판넬이라고 생각하면 흔한 창고형 건물들 외에 추천해 주신 건물들을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 주변만 둘러봐도 사실 다 건물이 많이 어두워요. 그리고 어둡거나 아니면 포인트 컬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게 들어간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자가로 쓰시는 분들 중에서 이 정도 금액대에서 나는 요 주변에 들어가는 건물들과 조금 다른 디자인을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처럼 장방형으로 돼 있어서 박공 라인이 명확하게 들어가는 건축물을 택하시면은 나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판넬 색깔을 쓰실 때도 뭐 빨간색, 노란색 이런 게 아닌 화이트, 그 다음에 코발트 블루 이런, 그리고 제가 잘 사용은 못 하는데 이 브라운 계열들의 판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촌스럽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디자인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박공형 그냥 창고형 건물에 비해서 같은 평수를 짓는다면 대략적으로 몇 % 정도 이렇게 짓는 게 더 비쌀까요? 일단 질문해 주신 부분에서는 첫 번째는 볼트리스랑 그 다음에 징크랑의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징크는 누수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공임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재값과 공임의 차이를 뒀을 때 대략적으로 많이 날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근데 뭐 볼트리스 판넬 같은 경우도 7천만 원대인 경우도 많은 60평 기준 7천만 원대인 경우 있으니까 8천만 원으로 정도로 증액된다고 보시면 되고, 제일 정확한 거는 원하시는 규모나 아니면은 뭐 규모와 주소 이런 것들을 주시면은 제가 견적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그럼 확실하게 이제 다른 건물과 좀 차별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 요 건물을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아니다 나는 임대용이나 아니면 창고 용도로 쓰겠다, 디자인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볼트리스 창고형을 추천해 주시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역지구의 영향도 커요. 이게 창고나 공장이 있어야 되는 데는 고민하지 마시고 볼트리스로 싸고 빠르게 지으셔가지고 임대 놓으셔서 원금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좀 특별하고 싶다 그럴 때는 정확하게 이런 디자인이나 아니면 별도의 특별한 디자인들로 시공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실장님 이거는 짤로 써주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전면 창호가 들어가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창호예요. 그래서 프레임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알루미늄 창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걸 하는 업체에서 시공을 해야지 제일 퀄리티가 높게 나옵니다. 근데 저희 바른건축에서는 어떻게 작업을 연계를 해드리냐면,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알루미늄 업체가 시공이 가능하면은 소개는 시켜드려요. 그러면서 저희 쪽에서 이 레이아웃에 대해서 가안을 짜가지고 설계 도면에 다 넣어드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도면만 갖고 견적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뭐 프레임 색상과 유리 색상만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좀 변경할 게 있으시면 그것만 변경해서 넣으시면은 이런 유리를 얻을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투자하셔도 아깝진 않으실 거예요.